시와 수필과 음악과 시계의 초침은 정확히 제 몫을 한다. 초침이 움직이는 그 찰나에도 할 것은 많다. 그 순간으로 승패가 갈릴 수 있고 삶과 죽음이 바뀔 수도 있다. 가장 작은 것이라고 느끼는 그 작은 힘 때문에 나뭇가지는 꺾이고 산은 무너진다. 느끼지도 못하는 빠른 시간, 모두들 바삐 움직인다. 그러나 나의 시간은 멈추어 있다. 오늘 나의 하루는 참 길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하루가 길다라는 졸시로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옥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어느새 머리맡에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죠. 하루 또 하루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그네 인생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도 왔었고 오늘도 찾아왔는데요. 언젠가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되겠지요. 하루가 길다라고는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게 고마운 선물 바로 오늘 하루입니다. 그 오늘 주신 선물 잘 누리고 계시지요?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초대의 손님과 함께요. 여유로운 주말 맞아보시지요. 잠시 후에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
H마트와 함께하는 파격과 세일! 삼수갑산 현미 찹쌀 15파운드 7불 98전, CJ 천하일미 15파운드 6불 98전, 오뚜기 진라면 박스 9불 98전, 농심 쇠고기맛 쌀국수 박스 6불 98전, 삼양 불닭볶음면 멀티팩 3불 98전, 마니커 한뿌리 삼계탕 8불 98전, CJ 쇠고기 다시다팩 8불 98전, 곰표 밀가루 2불 98전, 서울순대 6불 98전, 장모사랑 포기김치 10불 98전,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 49불 99전, 신선한 정유 코너 USDA 초이스 생찜갈비 파운드 7불 48전, 내추럴 생삼겹살 파운드 4불 98전, 1등급 등심 불고기 파운드 5불 48전, 싱싱한 해산물 코너 민물장어, 갈치 등 한국 항공직송 수산물전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동태알 파운드 4불 48전, 자수 꼬막 살팩 2불 38전, 풋풋한 야채과일 코너 고향꿀 참외 박스 14불 98전, 만다린 3파운드 팩 3불 98전, 풀무원 두부 세종 1불 18전, 파 5단에 1불, 시금치 단에 88전. 쇼핑의 즐거움은 정직한 H마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희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 이름은 김종박입니다. 평범하게 미국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네, 한 가지 더 빠뜨리셨네요. 시도 열심히 쓰시죠? 아, 예, 나름대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김종박님 모셨는데요. 우리 김종박님은 이제 시를 쓰신 지도 오래되셨지요? 예, 이제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 신인상 받으신 지가 엊그제 같아서 이 방송에 모셨는데요. 벌써 5년이 흘렀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는 많이 쓰셨어요? 생각나는 대로 써놓기는 합니다. 네. 그냥 그렇게 쉬지 않고 시를 쓰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나름대로는 썼는데 이제 평가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고 내년쯤에 한번 시집을 한번 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럼 부지런히 쓰셔야겠네요. 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김종박님 모셨는데요. 자, 이제 그동안 쓰셨던 자작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소개를 해 주실 건데, 제일 처음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예, 운무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운무.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운무. 차가운 기온, 깊이 잠든 습기 불러 깨우고 산능선 멀리 밤새 달려온 햇님, 상기된 얼굴 아침 하늘 온통 붉게 물들인다. 차가운 대지 갇혔던 작은 이슬, 동력 햇살 따스함에 나들이 서두르고 안개 속 산자락 아름다움 숨기니 따스한 햇살 포근히 감싸 안는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제목을 운무라고 지으셨어요? 제가 산에를 다니다 보니까 그 산자락에 그 안개가 싹 껴 있잖아요. 그 산, 그래서 그쵸. 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 있잖아요. 그것을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안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안개 종류에는 뭐 방무, 운무, 해무, 연무, 안개 해가지고서 종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산자락에 이렇게 걸려있는 구름을 운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시를 썼습니다. 네, 오늘 배웠습니다. 이게 예. 어느 산이었어요? I-9이 51번 넘어갈 때 거기 좌측에 보면은 그 커다란 산 있죠. 여기 인디안들이 무지하게 그 신성하게 여긴다는 싸이산.
예. 그렇군요. 그 산에 걸려 있는 그 산자락에 걸려 있는 그 구름을 보고서 제가 시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 시를 쓰시는 시인들은 감성이 좀 풍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산이 좋아서 그냥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시 소재를 찾으시네요. 예, 그렇죠. 근데 사회단민도 감성이 풍부하실 것 같은데 늘 이렇게 시인들 맞이하고 또 시도 쓰시니까. 제가 글은 좋아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글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연사분들께서 소개해 주시는 시 이런 글들 때문에요. 정말 참 행복합니다. 예, 그러시겠습니다. 네, 운무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박님 이렇게 시를 쓰시고 또 산에도 다니시죠? 예, 예. 어떠세요? 이렇게 산에 다니시면서 시 많이 생각하세요? 산에 다니면서 시상이 떠올라서 쓴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거 보면 산행과 시인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연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서 어떠한 그 시상이 떠오르고 그냥 그 시를 쓰게 됩니다. 네. 시를 쓰시니까 주위의 반응은 어떠세요? 어떻게 그렇게 그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고서 나는 도저히 두 글자도 못 쓰겠는데 그렇군요. 시를 몇 편씩 그렇게 쓸 수 있느냐 하고서 탄식하시는 분도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종박님은 시를 딱 쓰시면 그래도 아주 절대적인 그 독자가 있으시죠? 예, 조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글을 쓰는데 게으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시를 써가지고선 저한테 그 아주 광팬이 몇 분 계시거든요. 보내드리면은 좋아가지고선 그 하시는 모습에 더욱더 시를 쓰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거 예. 보면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시를 잘 써지느냐 못 써지냐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의무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김종박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파지면 별을 보라 말하던 너의 이름 부르면 왜 눈물 나는 걸까 별이 어둠에 묻혀 하나 둘 사라지
젖어드는 그리움 돌아서는 눈가에 젖어드는 그리움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김종박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끼시는 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번엔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예, 이번에는 찔레꽃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찔레꽃. 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찔레꽃. 그리움으로 얼룩진 마음 가슴속에 사무쳐 방울방울 떨어진 눈물 하얀 꽃잎 되어 바람 따라 손짓하고 목 놓아 부르는 외침 꽃향기 되어 먼 길 날아드니 한 맺힌 여인의 절규 길 잃은 영혼 되어 찔레꽃으로 피어나 산속 수놓으니 빨간 열매 말없는 전설로 천년을 이어 오는구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예. 왜 이 찔레꽃을 쓰시게 되셨어요? 이 찔레꽃 전설의 이야기를 듣고 쓰게 됐습니다. 옛날 우리 고려시대 때 그 원나라가 침입을 해가지고서 많은 여인들이 그 중국으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찔레하고 달래라는 남매가 있었는데 그 찔레라는 그 언니가 그 원나라로 끌려갔는데 그 주인이 참 좋은 분이어서 나중에 식구를 찾으러 다시 돌아와 봤더니만에 집은 옹대간데 없고 식구들은 다 간데 없어서 그 식구를 찾아 산속을 헤매다 그냥 거기서 죽었답니다. 근데 네. 그 죽고 나서 그 죽은 자리에 하얀 꽃이 폈는데 그 꽃이 찔레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전설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찔레꽃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끼시는 자작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친구. 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예. 친구. 봄내음 가득 푸르름 새싹 돋아나 희망 가득한 날. 꿈을 함께 나누던 시간 뒤로 한 채 먼 길 떠나간 친구. 삶의 굴레에 원치 않던 이별되고 기억 잊을라 마음속 깊이 묶어놓은 흔적들 오랜 시간 열지 못할 추억들까 두려워 그리움에 목매일 때 봄 소식 찾아왔어라. 35해 봄 지나 꿈같이 찾아온 친구. 책갈비 퇴색된 나무잎처럼 시간의 흐름 흰색 머릿결이 말해주고 빈 공간 많아진 머리카락 지나온 세월 대신하는구나.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다짐하고 이제껏 못 만난 횟수 남은 시간 다 만나자 손 굳게 잡으며 말하던 친구. 이젠 말하리라.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 묻는다면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다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는 어때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늘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친구, 진정한 친구 아닐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진정한 친구가 옆에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정말 3명 이상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친구를 만들기가 힘들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를 쓴 것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민을 가게 되고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사회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연락이 끊어졌는데 한 달 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 35년 만에 그 친구도 저를 계속 찾았고 저도 미국 와서도 그 친구를 찾아서 그 LA 쪽에 산다는 것만 알고 수소문을 했는데 못 찾았는데 너무나 그 친구가 저를 찾기를 애원하니까 그 와이프가 그냥 모든 그냥 사이트를 다 뒤져가지고선 서북미 문인협회 그 제가 회원으로 있다는 것을 그 사이트에서 알아가지고선 제 3자를 통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랬군요. 굉장히 반가우셨겠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고서 바로 제가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랬군요. 예. 우리 김종박님은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남한테 포근한 게 다가가는 친구. 그랬군요. 예. 늘 그렇게 저한테 남들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뭐 그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정말 원하는 친구를 갖고 싶지만 그런 친구를 갖기 위해서는 본인도 무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우러나와야죠. 자꾸 그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는 행동을 하다 보면 가식이 되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우러나와야지만이 그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종박님은 시를 쓰신 덕분에 친구도 찾으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친구라는 게요. 어릴 때 사귄 친구일수록 더 정이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렸을 때 너네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는데 가릴 게 없어서 예.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친구를 생각을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가 있다라는 자체가 벌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중간년에요. 예. 책갈피 퇴색된 나뭇잎처럼 예. 시간의 흐름 흰색 머릿결이 말해주고 빈 공간 많아진 머리카락 지나온 세월 대신하는구나 라는 예. 글을 보면서요. 예, 예.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파릇파릇하다가 예, 이제 그렇죠. 다 내어지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시를 썼기 때문에 만나게 된 그 오랜 친구 예. 요즘 자주 만나세요? 샌디에고 있어가지고선 제가 참지를 못하고 지난주에 차를 끌고 샌디에고를 갔다 왔습니다. 그랬군요. 예, 4박 5일로 네. 그 친구를 만나러 갔다 오고 이제 요번 달에 또 친구가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서로 만나자고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친구를 만나면은요, 제일 참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면 예. 딱 하는 말, 얘 너 그대로다. 맞습니다. 그 친구가 참, 너 옛날 모습 그대로 있어. 근데 저는 보니까 그 친구 좀 살이 쪄가지고선 변했더라고요, 약간은. 그런데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나 똑같은 게 많았어요. 피도 같은 형이었고, 생일도 그 친구하고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났고, 성격도 비슷하고, 먹는 음식도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것이 모두 같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찾았나 보다 하고서 서로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예. 친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친구를 만나가고 또 친구의 그 관계를 쌓아가면서 이 노년이 더 풍성해지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그랬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와 스펠과 음악과 김종박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 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엔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김종박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끼시는 자작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예, 포행이라는 시 포행. 낭송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포행. 풍경소리 산사 정적 깨우고 버리지 못한 욕심 내딛는 걸음에 떨쳐버리니 무언의 3년 회한으로 다가와 깊게 쌓인 곤에 바람 따라 떠나가니 마음은 구름되어 거닌다. 까치는 피에 만개 한 톨 입에 물고 먼 산 바라보니 평화로움 마음 깊이 다가와 긴 고행 속 찾아든 자유. 인생사 근심인들 어찌 머무를 수 있으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제목을 포행이라고 하셨어요? 예, 이게 불교 용어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산에를 자주 갔습니다. 산에 가보면 항상 산 속에 그 절을 자리 잡고 있잖아요. 아주 새우백산 깊은 산 중에 갔을 때 그 형각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형각 스님이라 그러면 그 유명한 하버드에서 학예사까지 쓰신 분. 근데 그 절에 그분이 계셨는데 그때 그분이 3년, 무언의 3년 그 좌선을 하고 있다고 좀 만나보고 싶었는데 못 만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불교에 입문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좌선으로서 자기 그 성찰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서 또 문득 그런 그분 생각이 나서 이 시를 썼습니다. 이 까치눈 피에 만개 한 톨 입에 물고 예. 먼 산 바라보니 그러셨잖아요. 예, 예. 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저기 그 산자락 그 한국 산에 가다 보면은 그 빨간 거 만개 열매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가다고 까치가 거기 앉았다가 날아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우리 그 풍속도에 보면 그런 또 그림도 있고 그래서 절에 보면 그런 것 좀 어울리고 그 산 속에 그 풍경에 어울렸기 때문에 제가 이 시를 거기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마음은 구름되어 거닐고 네. 또 평화로운 마음 깊이 다가와서 긴 고행 속 찾아든 자유. 예. 인생사 근심인들 어찌 머무를 수 있으랴 예. 라고 하셨어요. 예, 예. 여기 고행 속에 찾아든 자유라는 어떤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행이라는 것은 거기 그 스님들이 그 선, 그다음에 누워서 하는 뭐 와선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좌선은 이렇게 앉아서 그 자기 그 성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프기 때문에 그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걷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산보라 그러는데 불교용으로 그걸 포행이라고 합니다. 네. 고행 속에 앉아 있다가 자유를 이렇게 걸으면 좀 마음이 자유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어떠세요? 우리 김종박 님도 이렇게 가끔 포행을 하십니까? 아이, 못하죠. 한국에서는 뭐 조금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또 한때 절에도 있어보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너무 살기 바빠서 그런 여유가 안 나네요. 아, 포행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박 님은요. 이렇게 시를 쓰시는데 불교 용어를 참 많이 쓰시네요. 예, 제가 천주교 신자인데 이상하게 불교 그 책을 조금 봐서 그런지 그런 것이 마음에 많이 닿고 또 시도 또 불교식으로 조금 이렇게 시조식으로 좀 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의 종교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서요. 예. 많이들 불교 서적들을 많이들 읽으시더라고요. 예, 보면 배울 것도 많고 인간 삶 자체에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전 참 좋아합니다. 네, 포행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김종박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 적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저 끝까지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김종박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아끼시는 자작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예, 시 제목은 하루라는 제목입니다. 하루. 예, 하루 시 낭송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예. 하루 서산 붉은 노을 마음 담아 저무는 삶 어떻게 살았는가 뒤돌아보지 말자. 인생은 험으로 얼룩지는 거 가지고 가져도 다 못 가질 욕심 남보다 못 채웠다 실망 말자.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이다. 해지면 또 다른 날 찾아오고 꽃 피고 져야 새 생명 탄생되는 거. 늙어가는 것에 아쉬워 말자. 맞이해야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자. 내 자리 자식들 대신할 때 기꺼이 물러나자. 후회가 많은 삶이라도 그 자체도 행복이다. 마음 아픔 되돌림 하지 말자. 만족을 느끼며 떠나가자. 오늘 지나면 내일을 기다리지 말자. 기대 없는 날에 새로운 아침 찾아온다면 더 행복할 수도 있으리니 비운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고 내일을 생각 말고 잠을 청해보자. 우리 김종박님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또 신앙송하기 위해서 준비 열심히 하고 바빴습니다. 시간이라는 게요. 예.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지나가는지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예, 그렇지요.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오지요. 예,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하루가 금방 지나가곤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종박님께서 이 하루라는 시를 쓰시면서요. 예, 아름다운 세상 어떤 행복을 느끼고 살았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보셨잖아요. 예, 예. 어떻게 답을 찾으셨어요? 답을 찾았으면 제가 해탈의 경지에 올랐겠지요. 이 행복이라는 게요. 예. 뭐 항상 하는 말들이 내가 느끼기 나름이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시를 쓰시면서 보내는 하루 참 멋질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저기 마음이 풍족하죠. 해지면 또 다른 날 찾아오고 꽃 피고 져야 새 생명이 탄생된다라는 이 시를 쓰셨는데요. 예, 김종박님도 살아오시면서요. 예. 이렇게 해도 지는 날도 있었고 또 꽃이 피고 지는 날 여러 날이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풍파라 그럴까요? 다 겪어봤죠. 네. 그 풍파 속에는 항상 그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 자만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꼭 그런 풍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그러겠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때 하고서 후회도 합니다. 이 마음 아픈 거 되돌리지 말고 행복하다 느끼며 떠나가자라고 예. 하셨잖아요. 예, 예.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도 이제 줄을 섰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60 먹은 노인을 보면 엄청 늙어 보이지 않냐. 이제 우리가 60대 들어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맞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죽어도 에이 그냥 조금 아깝다 그러지 아주 아깝다는 소리를 하지 않지 않냐. 우리도 줄을 섰다. 이제 모든 거 비우고 그냥 하루하루 맡겨진 그 운명대로 살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시를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예. 제가 방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시가 있는데요. 예. 제가 내용은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예. 그냥 제가 느낀 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인이요. 산을 간다고 이렇게 배낭을 주섬주섬 예. 메고 나갔대요. 예.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니 지가 청춘 28 청춘이야 30이야 40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모른 척하고 이제 산을 올라갔대요. 근데 노인분들이 같이 산행을 하셨나 봐요. 70대, 예. 80대랑 같이 산행을 하는데 예.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젊은이 같이 오. 가세. 이분도 나이가 거의 비슷한 게 60대 초반이시거든요. 예. 근데 산을 올라가는데 어르신이 뒤에서 그러더라는 거죠. 이봐 젊은이 천천히 가세. 예. 그러면서 이 시인이 하는 말이요. 남들은 나를 젊다라고 하는데 예. 집에 있는 여편네만 나를 나이 든다 궁시렁거린다라는 내용의 시였어요. 멋지네요. 예. 네, 그런 거 보면은요. 이 나이라는 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다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나이가 드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만약에 지금 그 노인회를 가면 젊은입니다. 문턱에도 못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 인터넷 시인이 있는데 예. 그 시인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잖아요. 예. 근데 나이 들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밤새 나를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신경통, 이런 관절염이 아니고 예. 나이와 같이 나이 들지 못하는 내 마음이다. 예. 라고 하면서 이거는 꼭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억지로 저희들이 그 나이를 회피하려고 그러죠. 그 숫자에 불과하다고서 그 핑계로. 말할 때는 뭐 청춘의 안테나가 높으면 젊은이니까 나이가 들어도 안테나를 높이자라고는 하지만 그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하루 누구나 다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하루를 결산하게 되잖아요. 예. 네, 우리 김종박님은 이제 하루만이 아니더라도 예. 이제 여지껏 살아오신 인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예. 어느 만큼 얻으셨어요? 제 인생에서 그냥 조금 플러스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남는 장사 하셨네요. 예, 그렇죠. 살아간다라는 게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 누구의 인생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함부로 나설 일은 아니겠지만 그냥 여기 김종박님이 시에 쓰신 것처럼 실망하지 말고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느끼면 바르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하루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김종박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 항상 그대를 보고
시와 수필과 음악과 김종박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 이제 한 편만 더 제가 자작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느 네. 시 준비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해국 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해국. 예. 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해국. 강렬한 햇빛, 뜨거운 모래바람 헤치고 얼굴 내민 작은 꽃. 파도 소리 메아리 치는 가파른 암벽. 힘겹게 매달려 누구를 기다리는가. 낮이면 제 몸 숨기고 어둠 내려앉으니 수줍은 얼굴 달빛 머금어 연보라색 단장으로 별님 속삭임에 바다를 마음에 담는다. 모든 손길 거부하고 암벽만을 고집하여 인적 없는 밤에만 피는 바다의 꽃. 화려하지도 빛나지도 않는 자태. 거친 바닷바람 맞으며 고독한 밤을 기다려 얼굴 내미는 너는 해국이여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운무에서 해국으로 끝나시네요. 예. 이 시는 언제 쓰셨어요? 작년 가을에 쓴 것 같습니다. 예. 강렬한 햇볕, 뜨거운 모래바람 헤치고 얼굴 내민 작은 꽃. 이 작은 꽃이 해국인가요? 저희가 그 한국에 가면 이때 해국에 그 울릉도나 독도 암벽,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동해안 지역에 암벽에 보면은 그 해국 꽃이 피거든요. 그 국화 종류로서 그 항상 그 가파른 곳만 그쪽에서 피는 꽃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해국에 연상하면서 네, 그 이 시를 썼습니다. 근데요, 예. 사람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넓은 곳에 암만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예. 그 힘든 곳에 겨우 피어있는 꽃이 더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낮이면 제 몸을 숨기고 어두움에 내려앉으니 그렇게 표현을 하셨나 봐요. 이제 이 해국은 낮에는 이렇게 오므리고 있다가 밤이 되면은 꽃을 피거든요. 네, 네, 해국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김종박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김종박님은 예전에 그 시를 쓰시기 전에 하고 예. 지금 다시 이제 시를 쓰시면서 시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데요. 예. 생활도 좀 많이 바뀌어주셨을 것 같아요. 생활이 바뀌어졌다기보다는 글 쓰는 자세가 좀 바뀌었죠. 네, 그렇군요. 예, 어떻게 예. 바뀌셨어요? 그 어떤 그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생각을 하게 보게 되고 또 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전처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가니 좀 다듬는 그 표현으로서 글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집에서 시를 쓰시잖아요. 예. 그럼 가족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올 저 신년 초 새 시를 냈는데 그걸 어떻게 제 사이가 보고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돈 어른 너무 멋있습니다. 하고서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시를 쓰면은요 누구나 다 가족한테 제일 먼저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가족의 반응이 예. 너무 잘 썼다라고 칭찬을 하면 좀 시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가족의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뭐 이러면 좀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예, 이번에 제 큰딸이 임신을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왔냐면 아빠가 쓴 시 좀 보내줘.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태교로서 아빠 시를 낭송해주게 매일 한 편씩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소리가. 그렇네요. 예.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김종박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김종박님은 왜 시를 쓰십니까?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시를 쓰냐고. 근데 간단한 단어에 내 마음을 모든 거 담아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생활이 남하고서 터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
내 마음을 글로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제가 시를 씁니다. 그러네요. 예. 아, 시인의 마음은 어때야 될 것 같으세요?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그렇군요. 시에는 그 사람의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항상 아름다워야지만이 시도 아름답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영혼이 항상 맑아야 됩니다. 네. 네. 아, 우리 김종박님은 앞으로 어떤 시를 쓰고 싶으세요? 저는 자연을 노래하는 지금 오늘 그 갖고 온 시도 그 자연을 보고서 많은 시를 썼는데 그러한 종류의 시를 많이 쓰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김종박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요. 예. 인사 들으시면서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쓴다고 쓰는데도 뒤돌아보면은 조금 창피한 면도 있고 근데 그런 면 감싸 주시고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를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김종박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끝곡입니다. 나윤선의 아름다운 사람 들으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희욱이었습니다.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세찬 바람 불어오면 들판에 한 아이 달려오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새하얀